부디의 야매주역 산택손 각 효의 변화. 첫 번째 효는 양의 효입니다. 양의 힘은 일을 시작하고 굴러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새로운 방향을 찾아내고 추진하는 힘입니다. 그에 반해 음의 힘은 기반을 닦는 힘이고 시작된 일을 끈기 있게 이루어내는 힘입니다. 그 둘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양의 힘만이 너무 과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일을 떠올리고 만들어내고 추진해서 굴러가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적임자에게 맡기고 적절한 시점에 손을 대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활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한계를 알고 다른 사람과 적절히 나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두 번째 효도 양의 효입니다. 앞에서 적절한 시점에 손을 떼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왜 또 양의 효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미 시작한 일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는 음의 힘일지 모르지만 양의 힘은 일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계획한 대로 곧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목을 받지만 처음부터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면서도 동시에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리 예방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눈에 띄지 않지만 더없이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래쪽 궤의 마지막인 세 번째 효는 음의 효가 됩니다. 앞에 두 개의 양의 효는 일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다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한다면 일을 그르치게 마련이고 그 비난은 자신에게 쏟아질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과한 것보다는 모자란 것이 낫습니다. 나 혼자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가진 것을 버려야 하는 일이 생기겠지만 오히려 조금은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채워줄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위쪽의 시작에 놓인 네 번째 효는 음의 효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 걱정스럽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아래쪽의 첫 번째 효와 같은 양의 힘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그런 걱정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혼자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은 나에게 주어진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신에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겠죠. 위쪽 궤의 한가운데에 놓인 다섯 번째 효도 음의 효입니다. 이번 효는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중심의 위치에 있지만 그저 혼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의 시작에서부터 진행에 이르기까지 앞서 설명한 수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이 어긋나게 될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모든 일이 중심에 서 있는 나 혼자만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며 자만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주변의 의견을 깊이 새겨듣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양의 효입니다. 지금까지 위쪽 궤는 아래쪽의 궤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위쪽의 궤 또한 아래쪽 궤가 부족한 점을 채워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화라는 것은 한쪽이 다른 쪽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현재가 미래를 위하여, 개인이 전체를 위하여 일부 손실을 보고 희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얻게 된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도움에 보답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구성원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 나누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